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하이라이트였죠. 하이라이트. 이거 암기했다. 나는 더 버텨보겠다. 자동적으로 암기될 때까지 더 버텨보겠다. 이 버티면 안 돼. 버티면 안 돼요. 얘도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주제예요. 반드시 하나 나와요. 반드시. 그런데 일단 암기 코드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 생산자의 행동의 변화를 주고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래량은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니까. 그래서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 자꾸 읽어주시라고 그랬어요. 가격. 수요가 늘면 소비가 늘었다는 거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소비가 줄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을 안 사는데 가격이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늡니다. 이 말은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다가 밀어내놓는 거예요.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넘쳐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가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됐다. 그럼 이제 출제 유형 한번 보자고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인데 여기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니까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형태,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거 제가 복습 문제에다가 이번 주 복습 문제에다가 다음 주에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요? 제발 채워넣지 좀 마. 답을 채워놔야만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 답은 어디에 있어? 강의 노트에 다 있단 말이요. 번호도 찍어놓고. 그러니까 강의 노트, 필기 노트 보면서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빵꾸를 뚫어서 내가 해놓을 테니까 항상 수요가 늡니다. 소비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는 늘어나죠.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야. 소비가 줄면 가격은 떨어져야죠. 그리고 거래는 늘어야 되는 거, 감소해야 되는 거고.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넘쳐나니까 가격은 떨어져야죠. 하락. 공급이 늘면 거래량은 느는 거예요. 항상 공급이 늘면. 즉 이것도 이런 거예요. 시장에 재화가 넘쳐나. 그러면 하나라도 물건을 더 사갔어요. 물건을 더 적게 사갔어요. 시장에 재화가 널려 있으면 하나라도 더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급은 느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재화가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요거 넣어놓고요. 복습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25의 기출이죠. 25의 기출. 해석을 잘해줘야 된다 했어. 공급이 불변입니다. 그러면 공급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공급은 누구 행동? 공급자의 행동. 그러니까 공급자의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했어요. 이게 소비자의 행동만 소비를 줄였다는 거죠. 소비를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해야죠. 그래서 틀린 거 얘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1초짜리 문제 25회. 그리고 거래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행동이 변함이 없는 거야. 수요는 소비자 행동을 뜻하니까 소비자 행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만? 공급자의 행동만 변화된 거죠. 공급이 늘었으니까 시장에 재화가 넘쳐나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두 번째 형태예요. 수요의 증가라고 돼 있으니까 소비자 행동이 바뀌었죠. 소비자 행동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급자의 행동도 바뀌었다 이런 말이에요. 소비자도 행동을 바꾸고 공급자도 행동을 바꾸고. 근데 누가 크다고 돼 있어요? 수요의 증가라는 소비자의 행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 정답 어떻게 찾는다 했어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동시에 바뀌었을 때 소비자의 행동이 크게 일어났으면 시장은 누굴 따라간다고? 행동이 큰 쪽을 따라간다고. 행동이 큰 쪽을. 당연할 거 아니에요. 줄다리기 아니요. 줄다리기. 예? 소비자가 여기서 줄 땡기고 이쪽은 공급자가 줄 땡기는데 소비자의 행동이 크면 이리 갈 것이고 시장은 공급자의 행동이 크면 시장은 공급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얘는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수요의 증가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장은 수요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더 커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가. 그러니까 공급이 줄었으니까 재화가 부족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하는 것이죠.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커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큰 거죠. 시장을 누가 결정해? 수요의 감소가.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는 감소합니다. 이게 두 번째 형태인데 두 번째 형태도 어렵지 않아요. 누구의 행동이 더 큰지를 알려줬다면 행동이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합니다. 행동이 뭐한 쪽이? 큰 쪽이 시장을 항상 결정하는 것이죠. 딱 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작살이야. 이런 문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수요가 늘었고 동시에 공급이 늘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누가 크다 적다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소비자는 소비를 늘렸고 공급자는 공급을 늘렸어. 이때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형태예요. 시험이 자주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따로따로 분석을 해요. 일단 소비자 행동부터 분석을 해보면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면 소비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수요의 증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자의 행동도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요.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넘쳐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늘면 거래는 늘어요. 따로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가격을 분석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을 분석할 때도 동시에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럼 봐요. 거래량을 딱 봤더니 소비자들은 거래를 늘리려고 하고 공급자도 거래를 늘리려고 하네. 그러면 시장에 거래량을 어떻게 되겠어요? 1000% 증가한다고. 그런데 소비자는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공급자들은 가격을 떨치고 있어. 한쪽은 가격을 올리고 있고 한쪽은 가격을 낮추고 있어.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 더 큰지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자, 요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는 딱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물어볼 수 있는 게 4가지. 그러니까 땡큐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자고요. 이번에는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가 1번이었죠. 두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럼 항상 어떻게 먼저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 거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늘어나요. 근데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하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거래량부터. 자, 소비자는 거래량을 늘리고 있고 공급자는 거래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거래를 늘리고 한쪽은 거래를 줄이니까 거래가 늘지 줄지는 알 수 있더라 없더라?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도 가격을 올리고 공급자도 가격을 올리니까 가격은 1000% 상승해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FM이야.
FM.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할만해.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해야 돼. 자유자재로.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럼 보셔. 이렇게 매번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얘가 숙달이 되면 어디까지 숙달이 됩니까?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이 상황인데 이걸 봐요. 항상 거래량의 변화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거래량의 변화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니까 거래량은 한쪽을 줄이고 공급자는 거래를 늘리잖아요. 그럼 거래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리고 소비가 줄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늘어도 가격은 더 떨어지네. 가격은 하락이고요. 어렵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네 가지 규칙을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네 가지 규칙을. 그렇지 않으면 막 이런 걸 다 분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는, 모두 다 감소하는 거야. 그럼 보자고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했으면 거래량은 1000% 감소야. 바로 나와. 거래량은 1000% 감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니?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네.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아이고 쉬워라.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틀려갖고 오면 착살이라고. 이런 것들을 맞춘다는 전제에서 과감히 어려운 주제들을 제가 패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면 결국 다 맞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이런 걸 맞출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과감히 패스하는 거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고 요거 넘어가자고요. 일단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증가. 근데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급이 늘면 가격은 거꾸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알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요의 증가, 공급의 감소, 거래량은 바로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늘면 가격은 안 되면 수증기라고 해. 수증기가 올라가. 수증기면 가격 올라가. 그리고 공감. 아유, 얘도 좋은 거지. 가격 상승이네. 이거라도 해. 이거라서. 수증기하고 공감 받았잖아. 다 올라가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감소, 증가니까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야. 수감됐네, 기분 하락. 공중 받으라고 기분 하락.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더 쉬워져. 어찌했을까? 그렇죠?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자, 마지막.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 수감됐으니까 가격 하락. 공감 받았으니까 수감하고 공감하고는 정반대 기분이잖아. 그러니까 알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 수 없어. 자, 이것도 매년 나오는 주제지만 딱 15분 정도 하면 되는 주제야. 이게 대부분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논점을 그냥 쭉 연결하는 거라고. 논점을.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듣고 강의 내용을 잊어볼만 하다 그러면 또 복습 문제로 만들어 놨으니까 유튜브 영상도 좀 보고 카페 가서 영상도 좀 보고 또 카카오톡에도 영상 올려놨으니까 영상도 좀 보고 그러면 그냥 알아서 얘기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하게 되면 실력이 빠르게 안 늡니까? 그러면 뭐만 하게 되면 딱 이것만 하면 안 올라. 딱 이것만 하면
수업만 딱 들으면 안 올라가. 올라가긴 해도 징그럽게 더뎌. 또는 왜?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들으니까. 그러니까 좀 반복을 좀 해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영상 한 번, 이게 쭉 올라가다가 영상 한 번 봐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고, 영상 두 번 봐요. 그러면 쑥 올라가 버린다. 쑥. 두 번은 꼭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겁니까? 경제론에서 가장 어렵다는 탄력성을 합니다. 얘는 탄력성에서 몇 문제 나오나요?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근데 한 문제는 단순 암기고, 그냥 단순 암기 한 문제는, 그리고 또 한 문제는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러면 제가 인문 강의 때 뭐 하겠어요? 단순 암기로 맞출 수 있는 거 하겠어요? 계산과 관련된 논점을 제가 설명하겠어요. 쉬운 거 안 한다고, 인문 강의 때는. 한 번이라도 어려운 거 차분히 저한테 배우셔야지, 인문 강의 때. 그래야 1월 달에 온 사람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필기 노트는 2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건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봐요. 여기서부터 왜 기분이 나빠집니까? 이런 게 나와. 공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식.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공식이 몇 개나 나옵니까? 우리 부동산학에 공식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럼 이제 57,000여 개 있어요, 진짜. 근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공식은 한 20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20가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학교는 적성이야. 많아 보여? 20개가 적어 보여? 그래서 학교는 적성이 없다는 거예요. 57,000여 가지 중에 20개 정도밖에 안 나오면 아이고 적군요. 이래 학교는 적성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이렇게 된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뭔가 정리해 놓은 게 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경제 학도라면 요게 뭐지를 요 놈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제 전공이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뭔가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요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식을 보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이구나 대충 감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요 놈을 해석을 못 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팁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공식은 전부 다 분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분수 형태. 다행히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통일되어 있어요. 해석이 딱 하나만 연구하면 돼. 분수 형태. 분수 형태는 항상 분자에도 뭐가 적어져 있고 분모에도 뭐가 적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까? 그러면 항상 위를 봐. 위를 봐야겠어. 잘 보이지도 않는 밑을 봐야겠어. 항상 분자를 봐야 돼. 분자. 즉 이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분자에다가 기록하는 거야. 눈에 확 들어오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지표인가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이 어려우면 그냥 소비라고 해. 소비의 변화율. 요걸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이 변화율을 뭐라 그러냐? 변화의 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화의 정도.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됐다.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정리. 분수 형태의 공식이 나오면 항상 위를 봐, 밑을 봐. 위를 봐. 위를. 그리고 이 위가 뭘 의미해요? 이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위가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돼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소비량의 변화율. 근데 이 소비량의 변화율을 해석을 살짝 하면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요. 그럼 한번 변화 정도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변화 정도가. 자, 여기 봐요. 수요량이라고 나왔는데 옆에 제가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누구 행동? 소비자 행동이에요. 그냥 소비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구분하라 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하고 수요의 변화 원인을 구별하라는 문제는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다 소비자예요. 소비. 자, 그런데 여기는 소비자의 변화 방향이라고 해놨죠. 항상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정도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정도. 그러면 방향이 뭡니까? 요게 방향이야. 자, A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A제 가격이 상승하자. 요 상승이 뭐예요, 이게? 이게 변화의 방향이에요. 가격이 오르는 방향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방향이야. 방향.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소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탄력성 이론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 이론은 전부 다 방향에 대한 내용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방향이라고. 방향. 대표적인 방향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며 방향이야.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요?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이며. 가격은 원매 수요 나오면 손을 보고 수요에 증가하면 손을 올려요. 그럼 이게 정답이잖아.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이며 가격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하고 거래량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해요. 안 되겠어. 유치한 방법부터 다시 좀 시작해야겠어. 항상 그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방향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가격이 오르는 방향이자 소비가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 찾아낼 수 있냐? 가격이 지금 다 올랐어요. 그리고 갑, 을, 병 다 소비자예요. 소비자들의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소비를 다 줄여. 봤더니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죠. 공통적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공통점. 이걸 우리는 유식하게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수요의 법칙은 소비자 행동의 공통점.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자, 이게 지금 변화의 방향이에요. 변화의 방향. 그런데 변화의 정도는 뭡니까? 소비를 감소하는 건 공통적이지만 소비가 많이 감소하니 소비가 적게 감소하니 요걸 찾아내는 게 이게 정도예요. 정도. 그러니까 소비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감소는 방향, 많이는 감소의 정도. 그러니까 탄력성은 요 정도를 찾는 거예요. 정도. 그런데 이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경제학에서는 뭘로 측정합니까? 그럼 여기다가 뭘 적어놨어요?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율로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해요. 이게 어떻게 측정하냐? 자, 이게 바로 변화의 정도예요. 지금 가격이 상승하자 갑은 소비를 줄였는데 어느 정도 줄였습니까? 5% 정도. 요걸 측정하는 거예요. 요걸. 탄력성은. 그 다음에 감소시켰는데 여기는 몇 프로? 10%를 줄인 거고 얘는 20%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감소라는 건 변화의 방향을 뜻하고 탄력성은 변화율로 뭘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정도인 거예요. 감소했지만 5% 정도. 감소했지만 10% 정도. 요걸 측정하는 거예요. 요걸. 그럼 하나 해결했어요? 하나.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인가요? 그러면 뭘 측정한다고? 소비량의 변화율. 정확히는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읽는 방법이 있어. 요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분자부터 읽을 수가 있어요. 분자부터 읽으면 쉬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뭔지 모르겠지만 수요량의 변화율을 뭘로 나눈값?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값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런데 항상 분모부터 읽는 게 관행이에요. 분자부터가 아니라. 그러면 분모부터 읽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항상 요걸 넣어야 돼요. 요걸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분모부터 읽으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뭐시기의 변화율의 크기?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입니다.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기 수익률이라고 예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익숙치 않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개념인 수익률로 한번 해보자고. 수익률은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분수 형태의 공식이죠. 그리고 쉽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수익률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입니까? 이걸 대답해 주면 된다고.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야. 그래서 이름도 뭐야? 그래서 수익률이야. 분자가 측정의 목표란 말이야. 측정의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럼 얘도 항상 분모부터 있는 게 관행이야. 투자 금액에 대한 뭐의 크기? 수익의 크기 또는 수익의 비율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얘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소비량의 변화율 비율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중요해. 경제학에서는 항상 뭐와 뭐가 중요하다?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다. 원인과 결과. 분수 형태의 공식에서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따지냐? 항상 밑이 원인이야. 위가 결과고. 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요놈이잖아요. 요놈.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인 거예요. 해석은 이런 거야. 가격이 바뀌면 반드시 뭐가 바뀌어? 소비가 바뀌어. 가격이 바뀌면 소비가 바뀌는 거야. 가격이 바뀌면 소비가 바뀌는데 소비가 몇 % 바뀌냐 측정하는 게 요놈이라고. 항상 분모하고 분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인과 결과에서 항상 밑이 원인이야. 가격이 바뀌면 소비량이 바뀌는데 소비량이 몇 % 바뀌니? 이게 요 공식의 해석인 거예요. 공식 해석. 됐다. 세 가지만 딱 이해해 주면 돼. 세 가지만.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세 가지야. 다시 분수 형태의 공식이 탁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출제자가 물어봐. 야, 이 공식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니? 그럼 뭘 측정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뭘 측정한다고 대답해 줘. 분자.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해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해요. 그럼 됐어. 소비량의 변화율. 이걸 어떻게 읽니? 그럼 항상 분모부터 가격 변화율에 대한 소비량의 변화율 크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로 얘를 해석해 줘야 돼. 뭐 하려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해놨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가격이 바뀌면 소비가 바뀌는데 이때 소비가 몇 % 바뀝니까? 이게 찾는 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우리가 한번 측정 한번 해볼까요? 측정 한번 해봐. 말어. 측정 한번 해보자고. 여기 옆에다 공식 하나 적어놓고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측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2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주면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라야 돼요? 공식. 근데 공식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공식은 아주 쉬워. 그냥 모가지 치면 공식이야. 항상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잖아요. 분수 치면 A가 분자고 A가 분모요. 그러니까 해석은 이런 거예요. 가격이라는 원인, 가격이 바뀌면 소비량이 바뀌는데 소비량이 몇 퍼센트 바뀝니까? 이게 공식인 거예요. 공식. 항상 탄력성은 퍼센트로 측정하는 거예요. 퍼센트로. 그럼 그렇게 돼 있는지 봐. 이게 출제자가 주는 지문인데 가격이 바뀌니까 원인인 가격이 바뀌니까 소비량이 바뀌었잖아요. 소비량이. 근데 소비량이 몇 퍼센트 바뀌었습니까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그럼 이제 질문이야. 질문. 1번의 이 지문을 딱 보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누가 생각하는? 미스터 국이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 찍어보셔. 학교는 적성. 1번 지문에서 미스터 국은 딱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찍어봐.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수요량 또 5%? 5%? 또 감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그러면 수요량이 아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니까. 이게 포인트라니까. 수요량은 의미 없어. 소비량의 소비의 변화율. 소비의 변화율.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량이 아니라 5%예요. 이게 소비량의 변화율 5%라고. 수요량이 5% 변했어요. 5%를 측정하는 거예요. 5%를. 5%를. 봐봐.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다가 뭐 적었어? 5% 적었지.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이게. 그럼 다 끝난 거야. 5%.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고. 이 5%를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뭐랑?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니까 요거랑 비교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5%를 뭘로 나눠주는 거야? 10%랑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야. 10%. 이게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0.5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걸 우리는 수요의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런 걸. 탄력성이 항상 변화율로 측정하니까 0.5. 0.5 한 번 더. 2번도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10%의 동그라미 치고 이 10%를 뭐랑 비교한다? 항상 원인이랑 비교하는 거. 원인. 가격 10%로 나눠주면 몇? 1. 얘는 20%를 뭘로 나눠주는 거야? 10%로 나눠주는 거야. 10%. 그러면 2죠. 2.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령이야. 요령.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면 항상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FM은. 소비량 변화율을 가격인 10%, 원인인 10%랑 나눠주는 거예요. 보세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이랑 비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유가 소비량이요. 5% 정도 변화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측정하고자. 그런데 출제자는 이 소비량의 변화 5%가 많은 변화인지 적은 변화인지를 뭔가 결정해 줘야 돼요. 소비량이 많이 변했는지 적게 변했는지. 근데 5%는 많이 변했다, 적게 변했다 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5%의 변화는 1%보다는 많은 변화지만 10%보다는 적잖아요. 1%보다 많고 10%보다는 적은 변화예요. 그래서 이 5%가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 이 기준이 바로 요놈. 예, 10% 가격이 10% 바뀌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소비가 5% 바뀌었다 그러면
많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적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적게 변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항상 얘가 기준이니까. 가격이 10% 바뀌었는데 소비량이 20%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비량이 많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히 해보자고. 정확히. 자, 이 0.5라는 수치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소비량이 5% 바뀌었는데 가격인 10%랑 비교했더니 가격의 몇 배 바뀌었다는 거야. 절반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소비량의 변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10%랑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10%랑. 그러면 소비량이 가격인 10%의 몇 배야? 절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 절반. 그 다음에 소비량의 변화 10%에 동그라미 치고 원인인 가격이 10%니까 10%랑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치가 얼마가 나와요? 1. 1이라는 건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이랑 비교했더니 딱 가격이 한 배네. 이런 거야. 가격에. 20%는 밑에 10으로 나누면 몇 배? 2배잖아요. 2배. 소비량이 가격의 2배구나. 그래서 수치를 측정하는 거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 요걸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항상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해. 그리고 이걸 뭐랑 비교해줘? 가격의 변화랑 비교해서 소비량의 변화가 몇 배인지를 찾아내는 거야. 몇 배인지를. 그러면 이걸 훈련을 해줘야 돼. 이것만 훈련해주면 탄력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훈련을 해보자. 훈련. 자, 25페이지에 보면 25페이지 보면 맨 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하고 10분 쉴 테니까 요 측정을 한번 잘 해보자. 출제자가 주는 형태가 거의 이래. 뻔해. 지금 1번은 A의 가격이 4% 상승하자 A 소비량이 16% 감소했는데 일단 방향만 분석해 보자고. 방향만 잘 적어놨는지. 방향이라는 걸 뭘 따진다는 거예요? 요걸 따진다는 거예요. 상승, 감소. 자, 수치 읽지 말고 수치 빼고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 상승하자. A의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그럼 방향은 잘 적어놨어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오르자 소비가 줄었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뭘 측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모가지를 딱 치고 분자가 소비량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다?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1번 지문에서 소비량의 변화율은 몇 프로라는 거야? 이걸 진짜 이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만 치면 돼. 이게.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요걸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원인인 가격 변화랑 비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가격 변화가 4%고 얘가 16%니까 16%가 몇 배야? 이게 가격 탄력성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가격의 몇 배니. 이건 기계적으로 해줘야 돼. 모든 분수 형태의 공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자에 있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그걸 뭐랑 비교하는 거니까 가격이 분모에 있는 가격의 변화율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4배. 얘는 지금 20%죠. 20% 동그라미 치고 원인인 가격의 몇 배? 2배. 끝. 자, 얘는 4%. 원인인 가격의 몇 배? 이건 어렵네. 16분의 4니까 4분의 1. 0.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0.25. 0.25.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측정의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위 앞쪽에. 자, 얘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럼 항상 의에다가 동그라미 친다고.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쳐요. 5%. 그리고 지금 가격의 몇 배야? 가격이 10%니까 10으로 나누면 절반이잖아요. 절반. 0.5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 소비량의 변화율에 10% 치고 가격의 몇 배? 한 배. 이런 거야. 한 배.
그 다음에 소비량의 변화율 20%에다 동그라미 치고 가격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탄력성을 측정하는 것 자체는 아무 어렵지가 않다고.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원인의 몇 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수치를 하나만 해석해 볼게요. 자, 요 놈을 봐요. 요 놈. 1, 1, 1, 1. 우리가 공식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랑 또이또이라면 항상 뭐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1로 나오는 거야. 이게 또이또이 지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뭐랑 딱 똑같은 거야. 가격의 변화랑 또이또이인 거예요. 가격의 변화라. 그런데 요 2라는 요 20%는 가격의 몇 배요? 2배. 그러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2배가 일어났다는 거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는 걸 뜻한다고. 그 여기는 소비량의 변화가 절반이야. 가격의 절반. 가격의 절반. 그러니까 항상 요 1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1보다 큰 쪽은 소비량의 변화가 큰 쪽이라고. 여기 지금 가격의 2배나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비량의 변화가 큰 쪽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탄력적인 소비자라고 불러요. 소비량의 변화가 큰 쪽을. 그리고 이렇게 소비량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비탄력적인 소비자라고 부르고. 그럼 가끔씩 질문이 들어와요. 야, 미스터 구가 왜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쪽을 탄력적인 소비자라고 하니? 그러면 나도 몰라. 내가 태어나서 경제학 책 볼 때부터 소비량이 크면 탄력적이라고 적어놨어. 몰라. 그냥 암기해. 왠지 탄력이 뭔가 좀 신축적이니까 뭔가 양이 많이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소비량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소비량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24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지금 적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대충 측정을 하는 방법이 지금 포인트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탄력성 다 한 번씩 확인 좀 해보자고요. 자, 10분 쉬겠습니다.